미국 대학 입시에서 전공과 액티비티, 그리고 전공과 AP 과목, 수강 과목의 연계성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또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합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공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꼭 해야 되는가? 또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전공과 관련된 수강 과목을 꼭 들어야 할 것인가? 특히 AP를 들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하나는 상담 중에도 또 저희 이제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이 액티비티를 묻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즉 9학년, 10학년, 11학년에서 컴퓨터와 컴퓨터 메이저 관련된 액티비티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일부 유학원이나 학원에서는 코딩을 해야 된다.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 인턴을 해야 된다. 컴퓨터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전공을 하려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기업 인턴을 하거나 또 비즈니스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가? 경제학을 하려고 하는데 AP 에코노믹스를 꼭 들어야 하는가? 생물학을 하려고 하는데 AP 바이올로지를 꼭 들어야 하는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공과 액티비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자, 말씀드립니다. 전공과 액티비티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공과 액티비티를 연관시키는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 아니? 국내 대학이에요. 국내 대학. 국내 대학은 교회 액티비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도 그 사교육이 문제가 되니까 금년부터는 자소서도 없앨 뻔했잖아요. 내년부터인가요? 그래서 전공,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학교 공대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거기에 관련된 액티비티를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지아대 공과대학을 가려는데 이 공대, 그것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액티비티가 이렇게 쭉 나와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아까 국내 그 대학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액티비티를 이렇게 제공하는 업체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미국 대학은 전공을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1학년 들어갈 때 경제학이라고 써놓는데요. 네, 1학년 때 경제학으로 합격을 했어도 이 학생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게 아닙니다. 가전공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그럼 얘는 경제학과로 들어가서 경제학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1, 2학년 때 선수과목, 프리레퀴지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학년 2학기 때 일정 학점이 도달하고 관련된 전공 과목, 선수 과목을 들었을 때 에코노믹스 이렇게 결정되고 그게 3학년 때부터 전공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내가 적고 예를 들어서 퍼듀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컴퓨터 전공이 아닙니다. 얘는 컴퓨터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전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내가 국제관계학을 하다가 해보니까 아니네. 컴퓨터 사이언스 바꾸고. 내가 경제학을 했는데 아니네. 그럼 사회학으로 바꾸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존스 홉킨스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은 1학년 때 신청하면 4년 동안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코넬 공과대학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학년 때 신청한 전공을 갖고 끝까지 가는 대학이 아주 드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존스 홉킨스 BME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 모든 전공들이 정해지지 않고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거야 하고 컴퓨터 관련 그 액티비티를 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네, 미국 대학은 그렇게 뽑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왜 전공을 선택하라고 그랬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말에 전공을 선택하고 3학년 때부터 새로운 전공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전공을 쓰라고 했는가? 네, 우리가 어떤 그 교과를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전공을 쓰라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되게 무리한 액티비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전공과 수학 과목, 특히 AP 과목이 관련이 있는가? 앞서 제가 전공 과목과 액티비티에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공과 과목 선택에 있어서 사실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대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학생들은 관련이 있어요. 그 뭐관이 공대 과목은 수학을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 어떤 대학들의 경우에는 칼큘러스, AP 칼큘러스, BC까지 듣고 와. 이건 제한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대부분 공대들이 물리학을 하잖아요. 물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피직스, C를 하고 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수준이 높은 학교들이에요. 1그룹, 2그룹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빌리그급 대학 혹은 2그룹에서 상당히 높은 대학들. 그러나 3그룹 대학, 일반적인 소소한 주립대학들은 요구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공과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리과대학의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예술 전공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프리리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심지어는 생물학을 한다 하더라도 생물학을 꼭 듣고 와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보완하면 어떤 공과대학은 물리화학 생물을 끝내고 수학을 AP 칼큘러스 A, B, B까지 하고 피직스를 C까지 해라. 이렇게 학교별로 요구 조건이 다르니까 공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미리 그것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제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AP, Economics, Macro, Micro를 들어라. 그건 없습니다. 과목별 제한은 없어도 그 각 대학들이 과목별 이수 단위를 지키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즉 어떤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일 거예요. 주립대학이 대부분 그런데 영어 4년 들어라. 수학 3년 내지 4년 들어라. 어떤 경우 수학 4년 들어라는 학교도 있어요. 사회과학 3년 4년. 이게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수 단위에서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제외국어에서 영어는 반드시 4년, 수학은 반드시 4년도 있고 3년 혹은 4년도 있고 혹은 과학, 사회, 그 다음에 역사, 제외국어에서 일정한 연한을 주고 이것을 꼭 이수해. 이런 학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이나 혹은 컨설팅에서 목표 대학을 미리 정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9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개별 전공에 따른 개별 과목을 듣는 연관성은 거의 없는데 어느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재외국어를 몇 년 동안 들어라 하는 제한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정리하죠. 전공과 액티비티 별 연관성 없다. 전공과 과목별 수가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공들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전공이 아니라 대학별로 과목별 이수 단위를 지키라고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내가 듣는 과목 이수 단위가 맞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2외국어를 한국인 유학생으로 2년 내지 3년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것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반드시 들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국 학생은 제2외국어로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어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한국 학생은 제1 언어가 코리안이고요. 세컨드 랭귀지가 영어입니다. 따라서 세컨드 랭귀지가 영어로 충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세컨드 랭귀지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한정됩니다. 외국 학생들은 제2외국어를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언어는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모국어는 한국어로 되고 영어와 함께 이게 세컨드 랭귀지가 충족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스페인어를 2년, 3년 듣고 또 중국어를 2년, 3년인데 들으세요. 그러나 그게 리ኳ이먼트는 아니고 그래서 나 그거 안 들었어. 나 중국어 2년, 3년을 안 들어서 그럼 아이비리그 대학 못 가나요?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는 한국 학생 제2외국어를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요. 미래교육연구소에 개별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